Missing your body, missing your eyes, I'm missing the way you look at me. Well, you never love me, you never love me. What do you break my in peace? And I cry for your love, and I'm hearing your voice calling me one more time. I'll never call your phone, baby. Oh, baby. I will never call. 네, 안녕하세요. 도사 이승태TV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또 이주권. 오늘 촬영분이 다 어렵네요. 우리 소송 구조, 이름이 또 그 종주, 이주권. 개념이 잘 안 잡히죠. 이주권이 뭔지. 이게 이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이주권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사를 가면서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이주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본적으로 의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행위가 일반적으로 원래 금지되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은 못 지어. 그 그린벨트. 근데 거기에서 금지되어 있는 곳에서 건축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바로 이주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주권인데 언제 주느냐? 이게 이제 여기에서 핵심인 거죠. 처음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바로 지정이 되어 있는 땅은 없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누가 살고 있던 취락지역 내에다가 그린벨트로 딱 지정을 했어. 그럼 원래부터 그 땅에 살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갑자기 다 그린벨트를 묶었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집에서 살았어? 그린벨트에 있는 경우에는 개축도 잘 못해요. 증축도 잘 못하고 허가가 안 나 잘. 그러니까 그 허가받아서 내 집을 조금 고치려고 하더라도 그 굉장히 어렵게 수선을 하는 건데 증축 같은 것도 안 돼. 그 상태에 있었던 대로밖에 못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 진짜 못 살겠네. 이거 집은 다 허물어져 가고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분 그럼 죽으라는 거예요. 집도 새로 못 짓고. 그런 경우에 야 그럼 당신 다른 데 가서 건물 지어. 이게 바로 이주권이에요. 허락해줄게. 다른 재발구역 내에서. 그렇다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던 사람의 땅값이 있는데 갑자기 대도시에다가 서울 강남구에다가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집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집 지을 수 있게 해줄게. 뭐 이런 식의 권리가 이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결에 나온 취지를 설명해주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생활 근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 내가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집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허물어져가 집이. 그랬을 때 자리 옮겨서 따로 건축할 수 있는 권리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직도 강남에 보면 세곡동 그쪽에 가면 아직도 그 무허가 건물들이 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가 다 실제로 보면 그린벨트였던 땅들이에요. 그린벨트를 묶여 있는데 사람은 살았어. 무허가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다 토지를 수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공익사업 한다고 전부 다 뭐 공원을 만들겠다. 거기 살던 사람 나가야 되잖아. 그런 경우에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권리가 또 이주권이기도 해요. 근데 그 땅을 이주권을 또 사고 팔어. 그러면서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권은 보통 세 가지 이주권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이렇게 일반 이주권, 공공 이주권, 재해 이주권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이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 제한 구역의 건축물이 취락지구로 이축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다른 사람의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던 주택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증축이나 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일반 이주권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집을 살고 있었는데 그 남의 땅 위에 짓고 사는 거야. 자기 땅이 아니라.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 그냥 여기 사세요. 그냥 집 짓고 아니면 뭐 뭐가로 짓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토지 소유자가 증축도 못하게 하고 개축도 못하게 해. 아까 그랬잖아요. 개발제한구역 내는 굉장히 증축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가 더 이상 난 증개축 못하겠다고 하면 이 사람 어디로 나가냐는 거야. 이럴 때 이축할 수 있는 권리인데, 요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인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못 받아서 증개축을 못할 때 취락지구에 내에서, 그러니까 취락지구라고 하는 게 어디로 가라는 거냐면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개발지형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취락지구를 지정해 놓은 거야. 거기는 10호 이상, 10호 이상의 주택이 이렇게 있는 곳, 그쪽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 1만 제곱미터당 주택수가 10호 이상일 것. 일반 이주권의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나중에 그냥 처음부터 거기에서 살다가 언젠가 내가 증개축을 못하게 되면 그때 기간 제한 없이 내가 이축할 권리가 생긴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땅에 가가지고 취락지구로 이전하겠다고 하면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공공이주권인데, 공공이주권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공익사업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세곡동 뭐 이런 데처럼
공익사업이 갑자기 공원을 만든다거나 뭐 거기다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다 나가라고 한 거야. 거기다 철거를 시킨 거죠, 건축물에. 그런데 그린벨트를 거기다 싹 다 철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취락지구로 이축도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공익사업 때문에 딴 데로 옮겨가는 거잖아. 근데 공익사업으로 옮겨갈 때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기도 해요. 왜냐면 거기다가 공공임대주택을 갖다가 뭐 서민들을 위해서 짓는다고 하면서 거기 살던 사람은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을 위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해 주거나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이게 바로 공공이축권이거든요. 요건은 보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철거돼야 돼요.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갖는 권리라는 거예요. 기존 집이 거기 있던 사람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그러니까 원래 공익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토지 수용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수용하게 되면 그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보상금, 토지 보상금하고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잖아. 건축물 보상금을 받은 사람, 그 소유자가 다른 곳에 있는 자기 땅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해야지만 공공인축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자기 소유 토지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공이축권이 인정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살던 집에서는 보상받고 나가지만 다른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땅 위에 건물 지을 수 있게 예외적으로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개발제한구역 내는 원래 안 되지만, 그런데 대신 아까 일반 이축권의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취락지구에 있는 곳으로만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이축권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공 그 사업에 의해서 이축권이 생긴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지만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좋죠, 이거는. 대신 그렇기 때문에 행사기간은 기존 주택의 철거일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얼마나 좋아. 솔직히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기 뭐 산이야 만약에 아주 나지막하게 탁 습지가 잘 보존되어 있는데 공익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내가 내 땅 보상 받았어? 그 다음에 그린벨트 토지도 보상받고 건물도 보상을 받았는데 취락지구도 아니고 약간 좀 외진 데 가고 싶어. 혼자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쪽에 내가 또 개발제한구역에 땅이 있었다. 그럼 거기다가 딱 별장처럼 지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규모는 동일한 규모여야 돼요. 뭐 갑자기 호화롭게 막 지으라는 건 아니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대신 기간은 6개월 내에 행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이축권을 주고받고 이렇게 계약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축권 매매가 생기는데, 이축권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럼 법률상 권리냐라고 하는 게 문제거든. 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축권의 양수도는 실질적으로 사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들이 이렇게 그 건축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어떤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의 물권적인 권리는 아니라는 게 지금 기본적인 판결이에요. 내가 개발제한구역 땅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공익사업으로 그 이사를 간대. 사업이 벌어진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요?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빨리 사면 토지 보상을 그때 받으면 그날로부터 그 6개월 내에 다른 취락지구 아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좋겠다. 요걸 사자. 이게 이제 이축권의 거래의 한 형태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공익사업이 벌어지기 전에 소문 듣고 사는 거야. 그 땅 사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팔어. 예상 그 보상액은 뭐 만약에 두 개 합쳐가지고 2억이라고 쳐요? 근데 2억보다 더 주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 집 지을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집 지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얻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집도 못 짓고 놀고 있었는데 이거 2억 주고 사고, 사는데 2억 다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은 손해볼 거 하나도 없죠. 왜냐면 자기가 2억을 줬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공익사업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수용금액이 1억 5천은 돼. 5천만 원 그 더 줬다고 하더라도, 피 주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 그린벨트 땅을 살 수 있잖아요.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래를 하는 거예요. 좀 생소하셨던 개념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고, 정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면 나중에 그 이축권 거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